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이 자정이 넘어서 지금 새벽 2시, 벌써 화요일이군요. 원래는 어젯밤에 두 번째 주제로 우리 경제 문제, 그 중에서도 저성장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은 다 경제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저하고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방만한 우리 공기업 문제를 짚었고 동아일보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헤드라인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폭등도 함께 다뤘죠. 이 두 문제 다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는 어제군요. 청와대 경내 상춘제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상춘제 뜰에서 다회를 하고 이 안에서는 식사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거성이죠. 사회수석이 함께 했더군요. 불교에서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과 가톨릭에서는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홍정 이 교회협의회 총무와 김성복 교회 총연합 대표, 그리고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그리고 김영건 성균 관장과 송범두 천도교 교령 등 7분이 참석했습니다. 상춘제, 이 청와대 안에 200년 된 홍송이죠. 춘향목을 서서 지은 한옥이라고 하더군요. 언제나 봄이라는 제실의 뜻이 참 의미 있다고 할까요? 언제나 봄 참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역대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와 이 상춘제에서 만났는데 대개 7분이더군요. 어떻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는 한기총,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빠졌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종교인들과 만날 때 기독교 대표로 한기총 회장이 초청을 받았는데 참 격세지감이 드는 풍경입니다. 집은 똑같은 언제나 봄, 여전히 봄, 상춘제인데 말입니다. 자,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말했습니다.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 우리들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 제가 태클을 좀 거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 대통령에게 가진 가장 큰 불만은 대통령은 자기 진영의 대통령으로만 행동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 진영의 말만 듣지, 그리고 자기 진영의 대표로만 행동하지, 반대편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 반대 진영을 배려하지 않는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꾸고 말하면 반대편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 대통령이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취임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약속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군요.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쉽게 말하면 반대편에서 내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아니죠. 제가 이 방송에서 수없이 말했지만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완전히 독립하는 게 곧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씀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까지 줄이면 우리 경찰이 먼저 개혁해야만 합니다. 경찰의 개혁도 반드시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 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가 마치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지나친 말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논의되는 공수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검찰 위에 옥상옥이 되어서 대통령만이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통령의 무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게 필연적이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아니, 설령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올곧은 정부라면 국민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설득해야겠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다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고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기준은 더욱 높았다. 그러면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정에 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은요. 대통령의 말씀을 원뜻을 전혀 손상되지 않게 좀 따듬은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이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체의 딸 화법을 보는 것 같았죠. 대통령은 어디 천국에 살다가 오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학생 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병량 논문 제1제자가 되고 자기 아버지 조국이 있는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의 가짜 인턴 증명서 등 황금 스펙을 쌓은 뒤에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고려대에 입학하고 그 다음 어머니 정경심이 교수로 있는 동양대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준원에 제출해서 합격했다는 걸 다시 말해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각종 편법으로 의사가 되는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인식을 정말이지 뭐라 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구나. 정말이지 남의 나라 일처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이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남의 기회를 빼앗은 범죄입니다. 헌법지문에서 선언한 각인의 균등한 기회를 철저히 부숴버린 악행입니다. 물론 그런 범죄가 저질러지는 바탕이 된 제도는 손봐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건 그리고 젊은이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적법으로 가져간 그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교육을 독점하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가진 자, 배운 자들이 몰림치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조국을 2달이나 엄호했습니다. 사법적으로 불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모두 다 제도 탓으로 돌리면서 이런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않고 정치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반대편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날이 밝으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미국 같으면 매년 초 예산을 다룰 때 대통령이 발표하는 연두교수 같은 매우 중요한 연설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조국 게이트는 공정의 문제고 그건 제도의 문제니까 제도부터 국회가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하겠죠. 우리 경제는 지금 튼튼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고용률도 사상 최고고 그리고 소득도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경제를 더 살릴 수 있게 재정 확장을 뒷받침하는 513조 예산을 이 초거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도 말하겠죠. 또 김정은이 이제 핵실험도 하지 않고 ICBM도 쏘지 않으니 평화도 멀지 않았다며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식과 저의 인식은 저 멀리 2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처럼 아주 머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저도 쉴까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